혹시 내 개인정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남기는 수많은 디지털 발자국들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끔찍했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내 정보가 얼마나 허무하게 새어나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죠? 약국 처방전 멋대로 방치.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짧은 문장 뒤에 어떤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주도의 한 약국 앞에서 실제로 발견된 수천 장의 처방전 뭉치입니다.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이고요. 성병이나 지병처럼 정말 민감한 질병 정보까지 그대로 다 적혀 있었던 거죠.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가 이렇게 길바닥에 버려질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자, 이번엔 더 교묘한 사례입니다. 택배 주소를 수정해달라는 이 문자 메시지. 우리도 흔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무심코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이 8시간 동안 그냥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은행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알림도 안 울려서 다음날 잔고가 0원이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정말 클릭 한 번의 대가가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방금 보신 끔찍한 사례들이 바로 첫 번째, 내 정보가 길 위에 버려지는 현실이고요. 이어서 정보 유출을 일으키는 세 가지 얼굴을 알아보고 기업들이 뭘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정보의 주인인 우리가 어떤 강력한 권리를 가졌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지금 당장 내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내 소중한 정보? 대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새어나가는 걸까요? 정보 유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얼굴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당연히 해킹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셨죠? 네, 맞습니다. 전체의 거의 60%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무려 33%에 가까운 유출이 외부 공격이 아니라 업무 과실, 그러니까 실수 때문에 일어나고요. 6%는 심지어 내부자가 일부러 유출시킨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커만큼이나 우리 내부의 실수가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죠. 업무 과실,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왼쪽처럼 고객 문의에 답변 달다가 실수로 다른 고객 정보를 같이 올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처럼 회원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을 아무도 안 걸고 그냥 공지사항에 올려버리는 경우죠. 에이, 설마 하는 이런 작은 실수가 수많은 사람의 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내부자의 고의적인 유출은 이건 정말 더 무섭습니다. 이 사건 좀 보세요. 한 은행원 부부가 돈 문제로 다투던 자기 친동생의 카드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무려 1139번이나 몰래 훔쳐봤습니다. 동생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으려고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 내부자 유출은 정말 막기도 어렵고 상처도 크죠. 자, 그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나 기관들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법으로 정해진 아주 명확하고 무거운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조치 의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너희들 사람들 정보 가져갔으면 분실, 도난, 유출 안 되게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켜라. 이겁니다. 그냥 정보를 모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는 것까지가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아무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는 무조건 암호화해야 하고요. 또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기록을 다 남기고 백신 같은 거 꼭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까지 이게 다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유출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숫자가 핵심입니다. 72시간.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72시간, 즉 3일 안에 반드시 정보의 주인인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업의 의무는 알겠고, 그럼 정보의 진짜 주인인 나의 권리는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기억하세요. 내 정보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법이 우리에게 준 강력한 무기, 바로 이 5가지 권리입니다.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달라고 할 수 있고요. 애초에 동의할지 말지 내가 결정할 권리도 있죠. 내 정보를 직접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틀린 정보는 고치거나 아예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가 생겼다면 당연히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리가 그냥 법 조항으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이 권리들을 아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정말 유용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의 디지털 발자국을 확인하고 깔끔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본인 확인 내역 통합조회라고 한번 쳐보세요. 들어가서 간단하게 본인 인증만 하면 지난 5년 동안 어떤 웹사이트에서 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했는지 그 목록이 쫙 나옵니다. 아마 잊고 있던 사이트들이 많아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목록을 확인했으면 더 이상 쓰지도 않는 사이트들을 정리해야겠죠?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는 곳에 접속하면요. 내가 일일이 사이트마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탈퇴 신청을 대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모든 사이트가 한 번에 다 탈퇴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직 포인트가 남아있거나 요금이 밀렸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랑 묶여있는 통합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접속해서 내가 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과거 해킹 사건으로 내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는지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유출 이력이 나온다면 지금 즉시 해당 사이트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합니다. 결국 내 정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귀찮자고 미루지 마시고 딱 5분만 투자해서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당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진정한 정보의 주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